안녕하세요. 최영석 박사입니다. 침 놓으실 때 침관 사용하시나요?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침관을 사용해도 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처음엔 좀 의아한 생각도 들었는데 이상하게 중국 교수님들이 침관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정말 침관을 사용하면 침 효과가 떨어질까요? 침관을 사용하는 게 어떤 미숙함? 기술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걸까요? 침 놓는데 침관이 없으면 뭐가 유리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침 놓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아주 젊었을 때죠. 제가 침을 놓은 지가 30년이 됐어요. 저는 특히 주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 하루에 막 100명씩 침을 놨기 때문에 제가 침 놓는 거 가지고 어디에서 덜 났다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먼저 지금 같은 환자인데 먼저 앞에 부분은 침관을 여기서 놓고요. 두 번째는 침관 없이 침을 놔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정부터가 뭔가 좀 거만해 보이고 촐싹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 침 놓는 거 보면 되게 창피해요. 어떤 게 더 잘 놓는 것 같나요? 저는 침관 없이 제가 침을 놓을 때는 귀찮을 때예요. 침관을 괜히 꺼내고 또 침관 떨어뜨렸는데 또 새로 침관 꺼내고 뭐 이런 게 귀찮으면 침관 없이 툭툭툭툭 놔요. 또 가끔가다 아이들 침을 놓을 때 숨기고 잽싸게 가서 찌를 때 침관 없이 놓고요. 또 미용침이나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 섬세하게 놓을 때 그 딱 아주 작은 부분에 찌르기 위해서 침관을 이용하면 약간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관에 두께가 있으니까 그런 때만 침관이 없이 침을 놓게 됩니다. 골자는 침관을 없이 놓는 게 저는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침관이 없이 침을 못 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침관은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옛날에 개발된 도구예요. 스기야마 와이치라는 일본 침구사의 아주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이분이 17세기 초반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맹인이고요. 침구사를 하려고 제자가 됐는데 멍청하다고 쫓겨났대요. 쫓겨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터덜터덜 가다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100일 동안 이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침한테 찔렸는데 침에 찔린 걸 몰랐대요. 왜 몰랐나 하고 봤더니 나뭇잎이 이렇게 동그랗게 대롱이 돼 있는데 그 사이에서 침이 톡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관을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17세기 초라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요. 왕청임 선생님이 의림개착을 쓰신 시점보다 200년 전이에요. 침구대성이 나온 시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이 나온 시기예요. 그 침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근대에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동의보감이 나오는 시점보다 조금 후에 일본에서 침관이 개발돼서 사용되었어요. 반면에 중국은 굉장히 늦게 침관을 받아들였어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은 맹인들이 주로 침을 놨기 때문에 또 침관이 더 필요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침관이 유럽에 소개된 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보시면 1727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서적에 있는 침의 모습이에요. 주로 일본을 통해서 침이 소개됐기 때문에 이렇게 침과 침관을 그려놓고 있어요. 18세기 초예요. 일본어로 신칸이라고 하고요. 가이딩 튜브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학에 어떤 정치나 나라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침관은 일본 것도 아니고요. 일본 사람이 개발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크레딧이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기기가 뭐 일본의 의료기기다, 뭐 일본의 침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 긴 시간 동안 400년 남짓 동안 침관이 계속 쓰였을까요? 우리가 쓰는 현대 에큐펑처 니들은 이 스테인레스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게 1913년, 굉장히 얼마 전이죠. 그리고 일회용 침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1978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관을 떠올리면 이렇게 일회용 침이나 이런 스테인리스 침을 생각하면서 근대 공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침관은 이런 침의 발전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셔야 돼요. 전통적인 에큐펑처 니들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전통침.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아리클이나 심지어 논문에서도 보거든요. 전통적인 침이란 게 뭘까요? 침의 전통적인 침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전통적인 침,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나요?
요즘은 이렇게 다양하게 스프링으로 된 니들 핸들 플라스틱, 리지드 핸들도 많이 나와요. 저는 이런 니들을 가장 선호해요. 이게 직진성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침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통의 침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전통의 침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전통의 침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돌로 침 만들었을까요? 동물의 뼈로 침 만들었으면 그게 최고일까요? 일단 침관을 침의 발달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능적으로도 침관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침을 잡고 놨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잡고 놨어요, 침을. 우리나라 옛날 유명한 선생님들도 조금이라도 긴 침, 길지도 않아도 뭐 4, 5cm 침도 왼손으로 침대를 잡고 침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관이 필요 없었죠. 이때는 클린 니들 테크닉이 없었어요. 또 반대로 침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놨을 수도 있어요. 긴 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왼손으로 침체를 잡고 놓는 것은 아주 근대까지도 계속됐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침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가늘어지고 플렉서블하게 됐어요. 옛날 침들은 훨씬 단단했어요. 그리고 굵었죠. 그러니까 침관이 없이도 쉽게 찌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늘어지다 보니까 쉽게 구부러지는데 이 구부러지면 직진성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떡을 쓸거나 고기를 쓸 때 잘 못 쓰는 사람이 썰면 고기가 다 찢어져요. 침이 기울어지고 비틀어지면 침이 깨끗하게 안 들어가고 통증을 유발해요. 조직의 손상도 일으키고요. 침관을 쓰면 직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밴딩 없이 통증도 줄이고 원하는 방향에 딱 찔러 넣을 수가 있어요. 뭐 기술이 있으면 뭐 침관이 없어도 난 똑바로 찔러 넣을 수 있다. 뭐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이 있다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사가 칼 손잡이 없는 칼로 일부러 요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침관은 자침, 침이 톡 들어가는 그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통증이 덜해요. 침관이 없이 옛날 분들이 침을 놓을 때도 이 자침, 그러니까 침이 진침, 그러니까 피부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말고 피부를 살짝 뚫는 과정은 늘 빠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덜 아프니까요.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도 대만의 유명한 분이에요. 자, 침체를 잡고 놓죠. 그리고 침을 딱 찌르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침체를 잡고 팍! 순식간적으로 넣잖아요. 그래야지 저기 퀴즈가 딱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침체를 잡고 순식간에 어떻게 하는지. 저게 침관 없이 놀 때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저걸 침관이 있으면 훨씬 가볍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톡 튀기듯이 치면 되니까요. 자, 이 침구지남 표유부에 나오는 말인데 왼손으로 피부를 많이 만진 다음에 오른손으로 가볍고 천천히 찔러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볍게 자침, 피부를 뚫고 가볍고 빠르게 천천히 아주 꾸준하게 침을 진침시켜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게 침 놓는 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는데요. 인서션, 그러니까 침이 피부를 뚫는 과정, 자침이라고 해요. 가볍고 빠르게, 마치 잽을 던지듯이. 그리고 침이 진침, 나아가는 과정에선 슬로우 앤 스테디, 아주 천천히 직진성을 놓치지 말고 찔러야 돼요. 그래야 조직에 통과하는 느낌 같은 걸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인서션은 정말 가볍고 빨라야 돼요. 이 과정에 튜브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까 그 대만 침구사분이 침 놓을 때 하신 그 빠른 동작, 자침 시에 그게 빠르게 침을 놓기 위한, 자침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왼손으로 침체를 잡았던 거는 직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과정을 침관이 있으면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침관이 플라스틱 대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침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전통 침의 전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학을 하는 거지 문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자전거를 배우면 이렇게 보조바퀴를 쓰죠. 근데 보조바퀴는 걸리적거려요. 조금 탈 수 있게 되면 떼버리는 게 낫죠. 여러분들이 긴 총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늠자가 이렇게 있지 않으면 총을 제대로 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총이 숙달됐다고 해서 가늠자를 떼버리시겠어요? 침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세요. 침관이 걸리적거리는 수단인지 아니면 내가 놓는 침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환자한테 고통을 줄이면서 더
똑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